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대폭 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은행, 농협, 축협, 아니면 여러 곳에 분산해서 넣어두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최근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농협이나 축협 같은 조합, 예금도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 5천만 원에서 무려 2배나 늘어난 거죠. 많은 분들이 농협에 돈 넣어도 안전할까? 혹시 조합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계세요. 예금자 보호 제도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게 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가 대신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모든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료를 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으로 예금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동안 일반 은행 예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됐습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합쳐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국민은행에 4,800만 원을 예금하고 1년 동안 200만 원의 이자가 붙었다면 총 5천만 원이 모두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농협이나 축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좀 달랐어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각자의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반 은행만큼 든든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협에 큰돈 맡기기가 불안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9월 17일부터 정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 변화는 농협과 축협도 이제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농협중앙회 소속 조합들,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모두 포함됐어요. 이제 농협에 돈을 맡기는 것과 일반 은행에 맡기는 것이 보호 측면에서는 똑같아졌다는 뜻이죠. 두 번째 변화는 보호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죠. 왜냐하면 요즘 노후 자금으로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평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평균 가계 금융자산이 1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면 절반밖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한도를 늘린 거예요.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고 국민들의 자산 규모 증가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농축협의 경우 조합별로 별도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농축협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알면 1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농협과 축협은 전국에 수천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농협, 서초농협, 송파농협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조합이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A 조합에 예금 1억 원, B 조합에 예금 1억 원을 넣어두면 각각의 조합에서 1억 원씩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즉, 합쳐서 2억 원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김할아버지가 강남농협에 1억 원, 서초농협에 1억 원, 송파농협에 1억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총 3억 원이 모두 보호받습니다. 왜냐하면 각 조합이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일반 은행 예금은 또 별도로 계산됩니다. 국민은행에 5천만 원, 신한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이것도 각각 별도로 보호받아요.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은행 내에서는 모든 지점이 하나로 취급됩니다. 국민은행 강남 지점에 3천만 원, 국민은행 서초 지점에 3천만 원을 넣었다면 합쳐서 6천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 기관에 분산해서 예금하는 것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십억 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할머니의 현명한 분산 예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할머니가 총 2억 5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을 어떻게 나누어서 예금하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강남농협에 2천만 원을 예금하면 보호받습니다. 서초농협에 8천만 원도 보호받아요. 국민은행에 5천만 원, 신한은행에 2천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1천만 원을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2억 4천만 원이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각 기관별로 1억 원, 은행의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례는 실수한 박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반대로 각할아버지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한 곳에만 몰아서 예금했어요. 강남농협에만 2억 원을 예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1억 원만 보호받고 나머지 1억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약 강남농협에 문제가 생긴다면 1억 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이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최할머니는 현재 강남농협에 2,800만 원을 예금하고 있어요. 연 2%의 이자를 받는다면
1년 후에는 이자 196만 원이 붙어서 총 9,996만 원이 됩니다. 아직은 1억 원 이하니까 안전하죠. 하지만 2년 후에는 어떨까요? 복리로 계산하면 약 1억 192만 원이 됩니다. 이때는 192만 원이 보호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요. 따라서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돈을 여러 곳에 나누어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 증가까지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금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포함 계산입니다. 보호 한도 1억 원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금 1억 원의 이자 100만 원이 붙으면 총 1억 100만 원이 되죠. 이때 초과분인 1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해요. 특히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일 기관 내 합산 계산입니다. 같은 조합이나 은행 안에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도 모두 합쳐서 계산됩니다. 강남농협에 보통예금 3천만 원, 정기예금 4천만 원, 정기적금 3천만 원이 있다면 총 1억 원으로 계산돼요. 계좌를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각각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보호 제외 상품들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파생상품인 ELS나 ELD, 펀드, 보험, 채권, 주식, 외화예금 같은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예금, 적금, CMA 정도만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보장 절차 소요 시간입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생활비나 급하게 필요한 돈은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예 구분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 1인당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같은 조합에 예금하면 총 2억 원이 보호받아요. 하지만 한 사람 명의로 2억 원을 예금하면 1억 원만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부부나 가족 명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체계적인 분산 예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은 분산 예금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나누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먼저 여러분의 총 자산 규모를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3억 원이 있다면 농협 A조합에 1억 원, 농협 B조합에 1억 원, 시중은행 두 곳에 각각 5천만 원씩 나누면 모든 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 이자율과 편의성 고려입니다. 단순히 안전성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자율과 편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할 돈은 집 근처 농협이나 은행에 넣어서 편의성을 우선하고
목돈은 이자율 높은 조합에 넣어서 수익성을 우선하며, 비상금은 온라인 접근이 쉬운 시중은행에 넣어서 접근성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각 계좌의 잔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자가 쌓이면서 보호 한도를 초과할 수 있거든요. 점검할 때는 각 계좌별 잔액, 보호 한도 초과 여부, 추가, 예금 가능, 금액, 필요 시 자금 이동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가족명의 적절한 활용입니다. 부부나 성인 자녀가 있다면 명의를 적절히 나누어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실제 명의자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금융기관 건전성 확인입니다. 아무리 보호제도가 있어도 애초에 건전한 기관을 선택하는 게 최선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를 확인하고, 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연체율 등 지표를 확인하세요. 너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단계별 자산 관리입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30대에서 40대는 적극적 분산을 하면서 일부는 투자를 고려하고, 50대는 안정성을 우선하면서 보호한도 내에서 관리하며, 60대 이상은 최대한 분산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 추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신용협동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신협의 경우는 아직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보호 한도는 2천만 원 정도로 일반 은행이나 농축협보다는 낮아요. 큰 돈을 맡기시기 전에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인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보호 한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전문은행은 어떨까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온라인 전문은행들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현재는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향후 1억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CMA 계좌는 어떨까요? 종합자산관리 계좌인 CMA도 보호 대상입니다.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운영하는 CMA는 각각 별도로 계산돼요. 따라서 증권회사 CMA와 은행 예금을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협 NH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이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으로 분류되고, 지역 농협인 조합과는 별개입니다. NH농협은행에 5천만 원, 지역 농협 A조합에 1억 원, 지역 농협 B조합에 1억 원. 이렇게 예금하면 모두 별도로 보호받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 돈을 제 명의로 예금해도 될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부모님 명의로 직접 예금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화 예금도 보호되나요? 아니요.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 예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원화 예금만 보호받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호 한도가 계속 늘어날까요? 정부에서는 경제 상황과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조합이 망하면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과거 부실 금융기관들이 정리될 때도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월간 체크리스트입니다. 각 계좌별 잔액을 확인하고 보호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시 자금 이동 계획을 수립하세요. 연간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체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분산 예금 전략을 재검토하며 금융기관 건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예금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해당 기관의 보호 제도를 확인하고 현재 예금액과 신규 예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며 이자율과 만기를 고려하고 중도해지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오늘 중년을 위한 생활연구소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변화와 현명한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25년 9월부터 농축협의예금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둘째,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어요. 셋째, 조합별로 별도 계산되어 분산 예금 시 더 많은 보호가 가능합니다. 넷째, 이자 포함 계산과 보호 제외 상품을 주의해야 해요. 다섯째,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중년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였을 겁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든든하게 지켜지길 바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중년을 위한 생활연구소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예금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중년을 위한 생활 연구소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은 중년으로서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현명하고 안전한 재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